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내일 7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하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7일 오후에 광화문 내거리, 동아면세점 쪽이죠. 그 광화문 내거리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하는 그 태극기 집회가 열리죠. 제가 연설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의 그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직접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수 우파라고 하는 분들도 왜 성조기를 흔드느냐 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것은 위선, 보수 우파의 위선이라 봅니다.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살 길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와 혈맹인 그 미국의 성조기를 흔드는 것,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안보가 정말 백척간두 위에 서 있는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참 안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어야 된다. 절대 그 좌파의 위선적인 반미, 일부 보수 우파의 그 젠체하는, 그 지식인체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보수 우파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 내거리에 나와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어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7일 오후에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애국 시민 세력이 함께 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숙고하는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의 사상적, 이념적 아카데미입니다.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당에서 쫓아내고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모든 그 정치적 인간적 시련에 앞장섰던 그 김무성을 비롯한 9명의 바른정당 배신자들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배신과 보복의 정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앞뒤가 없는 정치 보복의 웃지 못할 코미디, 그러한 정치 코미디는 처음입니다. 세계 나라다운 나라에서도 이런 정치는 없습니다. 홍준표와 김무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잔인한 배신과 보복의 정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은 정치 오폐물 하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있는 50대, 60대, 특히 20대, 30대의 젊은 세대가 이런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지지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볼 때 옳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 세력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를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국정 폭주를 막기 위해서 보수 우파가 통합해야 된다.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 이런 무조건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107명이라는 현재 그 자유한국당 그 의원 숫자를 갖고 문재인 정권을 왜 지금까지 견제하지 못하고 들러리 역할을 했습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해서 견제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해서 이것은 완전히 국민을 기망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장난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107석입니다. 여기에 김무성을 포함해서 배신자 9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116석인데 116석인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07석이나 116석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홍준표와 김무성의 이러한 정치적 야합을 지켜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이대로 감옥에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마감하고 말 것인가? 그리고 홍준표와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고 그 바른정당 9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치적 성공, 놀라운 정치적 성공을 거두게 됨으로써 엄청난 정치적 거목으로 급성장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제 스스로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홍준표와 김무성 두 사람이 야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보수 통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궤변을 만들어서 합친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그 정치적 카리스마를 대체할 수 있는 보수 우파 정치 세력 안에서의 박근혜 대항마로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대항마는커녕 이로써 홍준표와 김무성의 정치적 도덕성, 더 나아가 정치 생명은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저는 단언합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본 저로서는 정치적 배신을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극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배신을 한 사람, 기회주의자는 결코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고 정치적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하나의 정치적 모랄이고 정치적 기준인 것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쫓아냄으로써 낼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된다면,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100번 양보해서 보수 우파가 한 사람이라도 더 뭉쳐야 된다는 논리에 참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노력은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낸다고 해서 과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아왔던, 지지 안 했던 그러한 세력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것이냐. 특히 20대, 30대, 40대가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돌아설 것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의 배신과 김무성의 배신, 그리고 또다시 그것을 뒤엎는 그런 또 다른 배신에 대해서 더 큰 환멸을 느껴가지고 자유한국당은 결코 지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 굳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뭐냐? 왜 이들이 이러한 그 위험,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김무성 일당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데려오려 하느냐? 그건 뭐냐면 바로 홍준표와 김무성이가 야합해서, 홍준표로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친박계 일색이기 때문에 도저히 당권을 사실상 장악할 수 없는 형편이고, 김무성은 바른정당 안에서 그 조그마한 정당 안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수 없다. 또한 유승민과의 그 경쟁 관계라든가 노선 차이로 자신의 정치 생명은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끝이다. 이러한 위기감에서 소위 말하는 홍준표의 그 속셈과 손익계산과 김무성의 손익계산이 마저 떨어졌기 때문에, 마저 떨어져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친이계 일색의 새로운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 친이계 리더십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서로의 손익계산이 맞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는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러한 일종의 모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국민이, 어느 보수 우파가, 어느 보수 우파 핵심 세력이 이런 두 사람 간의 야합에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홍준표나 김무성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간다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가지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묘혈을 파괴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 어려울수록 홍준표 당신이 처음 대선 때 말했던 것처럼, 약속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억울한 소위 말하는 마녀사냥 인미 재판의 그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그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준표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길이 올 수가 있다. 더 강력하게 보수 우파가 단결하면서 그렇게 정도로 가는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에 많은 국민이 다시 지지를 보내주게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제 논리는. 그런데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배은망덕한 정당, 정치 오패물 하치장, 쓰레기 집합소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야말로 패착 중의 패착입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정치란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홍준표와 김무성인 것입니다. 국민의 감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수 우파의 극히 일부에서는 그래야만 보수 우파가 통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일관성입니다. 정치는 지조이고 일관성입니다. 그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략적 유연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배신의 정치가 큰 축을 이루면서 어떤 일관성을 사이사이 가져간다는 건 그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라는 사람은 분명히 지난번 대선에서 보수 우파에게 박근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보수 우파가 그래도 홍준표의 그 수많은 약점과 단점과 인간적 결함, 철학, 부재, 품격의 실종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에게 정말 표를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을 가져오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비수를 꼽은 그 패거리 일당이 악당이 김무성과 유승민인 것입니다. 그랬던 홍준표와 김무성이가 보수 우파가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지금 야합하는 것을 어떻게 이게 합리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논리로 인간적으로 정치적인 논리, 정치적 의리, 도리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어떻게 이게 합리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합리화가 될 수 없는 거죠. 누가 보수 우파의 통합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수 우파의 재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보수 우파가 재기하려면 정도를 가야 된다 이거예요. 정도를 가야 된다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한국당 안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안에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호적에 올려놓고 있다 해서 그게 과연 자유한국당이 정통 보수 우파의 길을 가는데 무슨 장애물이 되냐 이거예요. 조금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러한 홍준표와 김무성의 패착, 이 야합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정치적 재기가 더 쉬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몹쓸 짓을 하고 있는 홍준표와 김무성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히 홍준표라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제1당의 당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정치적 카리스마,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어떤 정치적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을 벌인다면 이건 상당히 흥미진진한 정치 드라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고 그것을 발표하는 홍준표도 그 발표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무슨 마치 도둑질하는 야밤에 도둑질하는 듯한 풀이 완전히 죽은 사람의 그 얼굴 표정과 자세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필적할 수 없는 그 정치적 영향력, 박근혜 대통령과 그 홍준표라는 사람이 자신이 당대표라는 그 알량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박근혜를
제명하는 그 정치 보복을 가하면서 김무성이라는 당 밖에 적을 데려와서 자신의 그 아성을 쌓으려는 그 전략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동정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결코 홍준표는 이 박근혜 대통령과 바른정당 문제로 인해서 결코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정치적 거목이 될 수 없다고 저는 확실히 봅니다.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홍준표가 쳐냄으로써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홍준표도 아니고 김무성도 아니고 그 공간은 늘 비어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시키든 아니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우파 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은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잔인한 시련기가 지나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재기는 아주 놀랍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주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장담합니다. 정치는 결코 정치가에게 가장 좋은 행운은 자신들의 정적들에 의한 보복과 박해입니다. 정치가가 이 시련, 자신들의 정적들이 제공하는 그 보복과 그 박해를 잘 견뎌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정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 정치 보복, 반대로 그 정치 보복과 박해를 가한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이 아무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인물로 전락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홍준표와 김무성이 자신을 몰아낸 이런 사태로 인해서 결코 이것을 패배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자신의 재기를 위해서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자신의 마음과 그 머리 두뇌는 그 감옥의 울타리, 그 담장을 벗어나서 하루에도 끊임없이 셀 수 없이 자신의 재기를 위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단초가 바로 10월 16일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한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 안에서 나라를 자신이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타이밍, 그 시점,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지금 암중 모색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말 배신과 보복의 정치를 지켜보는 보수 우파 세력, 보수 우파 핵심 세력,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의 마음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2500년 전에, 무려 2500년 전에 그런 배신을 겪었습니다. 성경 귀절에 이런 대목이 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그 처형될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 세력들은 결코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이 구절은 정말 우리 보수 우파에게 참 가슴 깊이 참 스며들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홍준표와 김무성의 이러한 배신의 쇼, 정치 코미디 놀라워지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참으로 이 시대 보수 우파에게 참으로 들어맞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11월 12일이죠. 오후 2시부터 서대전역, 대전역이 아닙니다. 서대전역입니다. 대전 충청권 우리 보수 우파 시민들을 위한 윤창중 정치학교, 그리고 12월 25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